국뽕 넘버원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숫자 믿어지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무려 1637만 명, 하루 평균 4만 5천 명, 1분마다 31명씩 인천공항에 내리는 숫자입니다. 한때 우리가 여권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던 해외여행이 로망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여행이 꿈이었고 유럽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하던 그때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국행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명동이 아닙니다. 홍대도 아닙니다. 경주의 한사찰, 강원도의 전통 한옥, 지리산 자락의 고택. 그곳으로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경주,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천년 고도를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못 가서 아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늦을까봐 서두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언젠가 꼭 한번 외국에 가보자. 이 말이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 아십니까? 여권 하나 발급받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우리에게 외국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도쿄 여행이 로망이었습니다. 유럽은 평생 한번 갈 수 있을까 말까 한 꿈의 대륙이었죠. 미국은 아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국 브랜드에 열광했습니다. 해외 제품이면 무조건 좋은 것이었고 외국 문화는 선진 문화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를 찾았던 시절, 공항에 외국인 관광객보다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이 더 많았던 그 시대를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서 쳐다보던 시절, 영어 한마디라도 하면 대단하다고 여겨지던 그때, 외국 손님이 오시면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해외에서 온 선물은 보물처럼 아껴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후 외국인들이 한국을 버킷리스트로 삼을 줄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비행기를 탈 줄은, 코리아라는 이름만으로 전 세계가 환호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권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던 시절부터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정, 법무부 출입국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최종 집계 1637만 명, 코로나 이전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의 94% 수준까지 회복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을 볼까요?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687만 명, 한국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죠?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에 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 2019년 대비 4.2% 증가, 미주 관광객은 27.8% 증가, 오세아니아는 무려 32.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온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2019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숫자가 늘어난 건 엔저 효과, 즉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재방문율을 보십시오. 54.7%. 한국을 찾은 외국인 2명 중 1명은 이미 한국에 와본 사람입니다. 왜 다시 올까요? 한국 관심객이 1위,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38.3%였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보고 음악 한 곡 듣고 한국이 궁금해져서 옵니다. 방문 목적 1위, 여가와 위락과 휴식이 68%였습니다. 쇼핑이 아닙니다. 면세점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 쉬고 싶어서, 한국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옵니다. 이들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처럼 카페에 앉아있고 한국 거리를 걷고 싶어서 옵니다. 2024년 한 해 중국에서 404만 명, 일본에서 369만 명,
대만에서 147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시드니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명동입니다. 홍대입니다. 강남입니다. 한때 외국인 관광의 전부였던 이 거리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하물산 자락 골굴사. 이름도 생소한 이 작은 사찰에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2만 명의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 7만 8천 명 중에서 4분의 1, 25%가 이 한 곳에 몰린 겁니다. 왜일까요? 이곳에서는 한국 불교의 고유 무술, 선무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온 외국인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바로 공양을 하고 무술을 배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다. 인생의 경험이다.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상품이 됐습니다. 2009년 OECD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5대 문화 콘텐츠, 2014년 세계관광기구 UNWTO가 소개한 종교관광 우수 사례, 바로 대한민국 템플스테이입니다. 20년간 총 600만 명이 참여했고 그중 외국인이 66만 명입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 비율이 더 높은 사찰도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 금선사, 경주 골굴사, 이곳들은 한국인에게는 생소해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성지입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조용한데 깊다. 천년의 시간이 살아있다. 이곳에 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가장 현대적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전통적인 나라다. 이들이 찾는 건 화려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고요함입니다. 빌딩 숲이 아니라 산사의 정막입니다. K-팝 콘서트장이 아니라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입니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이제 이곳들이 외국인 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매력을 증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명동의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지리산 자락의 고택에서, 홍대의 클럽이 아니라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외국인들은 진짜 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일본이 있습니다. 3,687만 명이 찾는 관광대국, 교토의 천년 사찰, 도쿄의 최첨단 기술, 오사카의 음식 문화. 정교하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닫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5,000년 역사의 위엄,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은 열려 있습니다. 경복궁을 걷다가 5분 후면 강남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천년된 사찰에서 명상을 하다가 1시간 후면 홍대클럽에서 춤을 춥니다. 불국사의 고요함과 부산 해운대의 시끌벅적함이 2시간 거리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가 하나인 나라입니다. 한복을 입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사찰에서 108배를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입니다.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일본은 아름답지만 조심스럽다. 규칙이 너무 많고 실수할까봐 긴장된다. 중국은 웅장하지만 복잡하다. 언어도 문화도 시스템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 편하다. 낯설지만 친근하다. 외국이지만 집 같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나라. 식당에서 한국어를 못하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설명해주는 나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하지도 않는 나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 한국은 빠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1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KTX를 타면 나라 전체가 하루 생활권입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밤 12시에 명동 거리를 걸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려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편리합니다.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무료 와이파이, 어디서나 카드 결제.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가장 현대적인 나라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빠른 나라이면서 가장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경주.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APEC 정상회의.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주석, 일본 총리, 캐나다, 호주, 러시아.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왜 하필 경주였을까요? 서울이 아니라 경주, 인천이 아니라 경주, 제주가 아니라 경주. 그 답은 간단합니다. 경주는 천년 수도입니다.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무려 992년간 신라의 심장이었던 도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세계 정상들은 경주에서 회의만 한 게 아닙니다. 불국사를 걸었습니다. 석굴암에서 감탄했습니다. 동궁과 월지의 야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회의는 이틀이었지만 한국의 인상은 평생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때 우리가 외국을 부러워하던 나라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외국 손님을 맞이하던 나라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손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2024년 1637만 명, 2025년 목표 1850만 명, 2027년 목표 3000만 명.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느끼고 가느냐입니다. 명동의 화장품이 아니라 경주의 천년, 홍대의 클럽이 아니라 사찰의 고요함, K-팝의 화려함이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함. 그것이 진짜 한국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진짜 한국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뽕 넘버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